영국의 랠리 드라이버 콜린 맥레이가 생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직선로는 빠른 차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커브길은 빠른 드라이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1990년대 이전의 레이싱 경기에서 드리프트라는 기술은 굉장히 흔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드리프트란 코너에서 높은 탈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자동차의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뒷바퀴를 미끌리게 하여 코너를 탈출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코너에서 간지 폭발 멋짐을 뿜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온로드 레이스에서 드리프트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드리프트의 사용이 그립주행보다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자면 애초에 드리프트를 사용했던 이유는 높은 속도로 코너를 탈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전제 조건에는 저출력의 엔진과 저품질의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직 자동차 기술력에는 허점이 많이 보였고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다카하시 쿠니미츠의 드리프트입니다. 허나 90년대가 지나가면서 자동차 기술 또한 많은 향상을 이루었고 드리프트를 사용해 코너를 탈출하는 것보다 그립으로 코너를 도는 것이 랩타임 단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되어 드리프트 기술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죠. 사실 자동차 대회에서는 딱히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빠르냐의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전설적인 모터스포츠 드라이버인 다카하시 쿠니미츠의 드리프트는 그를 여러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했을 뿐더러 하얀 연기를 뿜으며 아름답게 코너를 도는 그의 드라이빙에 많은 이들을 매료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없어질 뻔했던 드리프트라는 기술은 D1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D1 대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리프트 킹 츠치야 케이치의 영향으로 생긴 세계 최초 드리프트 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겨루는 대회인데요. 보통의 레이싱 경기와는 다르게 피겨 스케이팅처럼 점수를 매겨 우승자를 가립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니셜 D는 드리프트 킹 츠치야 케이치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화이며 실제로 츠치야 케이치는 다카하시의 드리프트 테크닉에 관심을 갖고 이를 평범한 트랙이 아닌 고갯길을 달리면서 익혔다고 합니다. 그의 고갯길 드리프트 영상은 지금 현역 드리프트 레이서 중 영향을 받지 않은 레이서가 없을 정도로 드리프트계의 교과서가 되었죠. 차량에 대한 지식과 코너에서의 숙련도, 드라이버의 센스, 타이밍, 이해력, 심지어는 그날의 기후까지 모든 박자가 맞춰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드리프트입니다. 이로써 드리프트는 빠름을 추구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그 끝은 예술로 승화되었죠. 드리프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은 아마도 어떤 차량이든지 드리프트가 가능할까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입니다. 일상주행용 차량도 빗길이든 눈길이든 상황을 이용한 드리프트가 가능하며 이는 전륜, 후륜, 사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드리프트는 후륜 차량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처음 드리프트를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봐도 전륜 차량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4년 KSF 기아 K3쿱 레이스에서 이원일 선수가 전륜 구동 차량인 K3로 드리프트를 일으켜 인으로 파고들고 선두를 제치는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코너 진입 전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하중을 앞으로 옮겨놓고 뒷바퀴의 접지력을 낮춰 드리프트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후륜 차량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며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리프트를 사용하게 될 시 차체의 뒤틀림이라든지 타이어의 마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레이스에서 타이어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자주 썼다간 어느새 다 닳아버린 타이어 때문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일상주행용 차량으로 드리프트를 시전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상주행용 차량은 드리프트를 하게끔 제작된 차량이 아닙니다. 고로 드리프트를 성공한다 해도 차체의 뒤틀림이라든지 얼라이먼트 등 타이어의 편마모도 불러올 수 있으며 이 데미지가 쌓여 결국엔 관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리프트 주행용 차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 주행용 차량과는 다르게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어나 서스, 캠버각 수정 등 여러가지를 하지만 눈에 가장 띄는 것은 바로 롤 케이지입니다. 단순히 운전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차량의 뒤틀림을 막아 프레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일반 양산차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거나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차량으로는 드리프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게임에서나마 드리프트 세팅이 된 차와 되지 않은 차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드리프트 세팅이 되지 않은 순정의 차량입니다. RPM 부분부터 기어비, 차량의 움직임까지 거의 그립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차량으로도 드리프트를 할 수 있지만 조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차량처럼 TCS나 ABS를 모두 작동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드리프트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엔 드리프트 세팅이 된 차량입니다. 엑셀 페달에 따른 차량의 움직임부터 매우 다릅니다. 자칫하면 출발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야 하죠. 다만 그만큼 드리프트를 일으키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딱히 브레이킹이 없어도 속도 조절과 핸들링으로 드리프트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속도를 겨루기 위한 레이싱에는 적합하지 않은 세팅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드리프트 기술의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라 해봐야 전부 드리프트로 진입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차량의 슬립을 이끌어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썼느냐, 풋 브레이크를 썼느냐, 아니면 클러치를 이용했냐 등 진입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드리프트는 이니셜 D의 관성 드리프트가 아닐까 싶네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배웠던 관성을 이용해 드리프트 존으로 진입하는 기술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차량을 코너 진입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가 재빠르게 다시 코너 진입 정방향으로 틀어서 차량을 미끄러뜨려 코너를 탈출하는 기술입니다. 충분한 그립 확보가 불가능한 레일리에서 거의 정석처럼 쓰이는 기술로서 차량의 감속을 최대한으로 줄여 코너를 탈출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이 관성 드리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시뮬성 게임이 아닌 아케이드성이 강한 레이싱 게임에서의 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만 봐도 시속 200이 넘는 상태에서도 코너를 돌 수 있게 보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성 드리프트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엣지에서는 쇼프스터라는 게임 시스템 때문에 이를 이용한 커팅이라는 기술도 생겼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엣지의 진입 장벽 또한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엣지에서 관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이어나 차량의 기어 변속, 엔진의 상태 등 차량의 데미지에 관한 부분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리법칙을 무시한 고속 코너 탈출이 가능한 만큼 관성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죠. 만약 쇼프스터라는 게임 시스템이 없었다면 직선 구간이나 코너에서의 커팅은 아마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팅을 사용하면서 쇼프스터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보면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달리는 것보다 느립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언급했던 이유는 이 커팅이라는 기술을 만들지 않았다면 좀 더 멋있는 드리프트 기술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해서입니다. 또한 좀 더 주행 빌드에 신경 쓰게 되고 실제 대회처럼 멋있는 드리프트 장면들이 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요. 추가로 드리프트 기술 중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드리프트 기술이 있다면 바로 리버스 엔트리 드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아주 정석처럼 연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차량을 180도로 돌렸다 다시 풀어내는 드리프트 기술로서 보는 것은 멋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를 응용한 360도 엔트리 기술도 존재하는데요. 둘 다 굉장히 위험하고 고난이도의 기술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두근거리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